자산 시장이 무너진다는 뉴스가 도배될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의 단톡방과 커뮤니티는 비명으로 가득 찹니다. 내 돈 다 날아갔다. 자본주의는 끝났다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잃은 그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돈은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단 1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단지 공포에 질려 손덜덜 떨며 매도 버튼을 누른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느긋하게 시가를 피우며 시장을 내려다보던 진짜 포식자들의 금고로 순간 이동했을 뿐입니다. 대폭락은 제한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합법적으로 설계해 놓은 후 가장 거대한 부의 재분배 이벤트일 뿐입니다. 평범한 대중이 리스크를 분산한답시고 이 주식, 저 코인에 돈을 쪼개 넣으며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자본의 지배자들은 애초에 지는 것이 불가능한 전장을 설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난 쇼츠 영상에서 시간 관계상 미처 다루지 못했던 상위 1% 포식자들의 실제 비하인드 스토리와 수학 공식 없이도 당신의 자산을 철옹성으로 만들어줄 3단계 비대칭 자산 배분 공식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이해하신다면 다음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은 울부짖는 양이 아니라 웃으며 죽는 포식자의 눈을 갖게 될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워런 버핏이 2008년 위기 속에서 진짜로 주운 것들. 우리는 흔히 가치 투자의 귀재라고 하면 워런 버핏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이 싸지니까 좋은 주식을 많이 사서 부자가 됐구나. 틀렸습니다. 이건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름다운 동화책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버핏이 진짜 포식자인 이유는 남들이 위기라고 울부짖을 때 시장에서 일반 주식을 산 게 아니라 규칙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비대칭적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라는 골드만삭스마저 부도 위기에 몰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골드만삭스는 구원투수로 워런 버핏을 찾아갑니다. 대중들은 버핏이 골드만삭스의 주식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좁게수 늘리듯 산 줄 압니다. 아닙니다. 버핏은 단 한 번도 지는 싸움을 하지 않는 구조를 짰습니다. 버핏이 요구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연 10%의 배당을 보장하는 우선주 50억 달러어치 매입. 당시 일반 주주들은 배당은커녕 원금 손실을 걱정할 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언제든 골드만삭스 주식을 주당 매일 1후에 살 수 있는 워런트 신주인 수건을 덤으로 얹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드만삭스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만 하면 버핏은 매년 10%의 확정 수익을 앉아서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돈을 풀어 시장이 다시 살아나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폭등하면 덤으로 받은 워런트를 통해 상상도 못할 시세 차익을 독점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쇼츠에서 말씀드린 리스크를 타인에게 전가하고 이익의 핵심만을 소확하는 권력의 배치의 진짜 의미입니다. 포식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방향성에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자본이 흘러 들어오도록 구조적 메커니즘을 설계합니다. 버핏은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빨대를 꽂았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피 같은 자산을 내던질 때 그는 절대 지지 않는 계약서라는 칼을 들고 고기를 썰고 있었던 겁니다. 자산 분산의 함정. 당신의 돈이 녹아내리는 이유. 자, 그럼 재테크 책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투자 원칙은 어떻게 된 걸까요? 평범한 직장인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줄인답시고 삼성전자 조금, 미국 주식 조금, 비트코인 조금, 부동산 펀드 조금 이렇게 자산을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꽤 안전하게 자산 배분을 했다고 안심하죠. 하지만 진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산의 상관관계가 일로 수렴하면서 즉 모든 자산이 동시에 폭락하며 다 함께 녹아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공급망의 붕괴와 거시경제의 지각 변동을 읽지 못한 채 하는 분산투자는 제가 말했듯 그저 돈이 녹아내리는 속도를 늦추는 인공호흡기에 불과합니다. 포식자들이 생각하는 자산 배분은 숫자의 쪼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의 수준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포식자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이 시장의 가격을 가장 처참하게 왜곡시키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자산의 가격이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낮아지는 그 왜곡의 틈새, 즉 정보와 심리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될 때만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철칙입니다. 실전 프레임워크, 수학 공식 없는 포식자의 3단계 자산 배치법. 그렇다면 우리는 워런 버핏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구조를 만듭니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골드만삭스 회장을 불러다가 내 맘대로 계약서를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식자들의 이 메커니즘을 개인의 투자에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는 실전 공식이 있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은 싹 빼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유동성 무기와 저캐시 애뮤니션. 평범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어떻게든 무언가를 사서 굴려야 한다는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죠. 하지만 포식자들에게 현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체 투자 자산의 최소 30%는 평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금 또는 초단기 채권으로 묶어둡니다. 이 돈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대중이 울부짖으며 알짜 자산을 내던질 때 그걸 헐값에 주어 담을 사냥용 총알입니다. 평소의 기회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폭락장에서 이 30%의 현금은 평시 300%의 수익률 이상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2단계 비대칭적 진입 구조 에이서메트릭 엔트리. 포식자는 떨어질 때 무한대로 깨지고 오를 때 조금 먹는 시장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전장만 선택합니다. 위기가 찾아와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망할 확률이 0%에 수렴하는 시스템적 자산만 고릅니다. 예를 들어 개별 잡주나 유행하는 테마 코인은 위기 때 진짜로 영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방이 뚫려 있죠. 반면 미국 지수 S&P 500 전 세계 1등 기업 혹은 핵심 입지의 부동산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 한 반드시 회복됩니다. 가격이 반토막 났다면 그것은 하방 리스크는 이미 소멸했고 상방으로 터질 일만 남은 비대칭적 전장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때 1단계에서 모아둔 총알을 집행하는 겁니다. 3단계 심리적 차익거래 사이칼러지컬 아비트라지. 시장의 공포 지수 BIG가 극에 달하고 뉴스에서 경제 대공황 재림을 외칠 때가 바로 인간의 본능과 냉정한 가치 사이의 괴리가 가장 커지는 시점입니다. 모두가 환희에 차서 주식을 살 때는 리스크가 가장 높은 때이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가 리스크가 가장 낮은 때라는 진리를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자산의 왜곡된 가격을 사서 시장이 이성을 찾았을 때 정상 가격에 파는 일종의 심리적 차익거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규칙을 지배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결코 타고난 자산의 액수나 시장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위기를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에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평생 모은 자산이 녹아내리는 잔혹한 도살장이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가장 거대한 할인마트입니다. 자본주의는 잔혹합니다. 당신이 눈물 흘리며 손절한 그 주식, 공포에 질려 던진 그 아파트는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계좌 속에서 조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들의 배를 채워줄 먹잇감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규칙 자체를 지배하는 포식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대폭락이 오기 전 지금 평온한 시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구조를 짜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폭락장이 올 때 부디 비명이 아닌 환호성을 지르는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투자 인생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위기 속 기회는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비즈니스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는 비즈니스 블랙박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